종목별로 조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화장품뿐 아니라 생활용품 사업을 했던 LG생활건강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화장품 내에서만 이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했을 때 올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그래도 유망하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상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LG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좋았고, 올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장률 자체, 개선폭 자체는 아무래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말씀드렸던 구조조정이나 그리고 설화수의 성장률이 조금 부진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성장률의 폭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그 정상화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그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모두. 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실적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은데요. LG생활건강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업체입니다. 계속 좋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고 글로벌 피어랑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기업이에요. 상대적으로는 약간 부각은 받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후행적으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2분기만의 이슈다. 3분기부터는 우리가 다시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기대감은 저는 유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때는 좋아질 거다. 계속 좋은 흐름들 다시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2분기 추정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 중국 이니스풀이었어요. 올해 한 170개 정도 점포를 줄이는데요. 오프라인 점포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든 이제 실적을 좀 만회해 보려고 거기다 이제 6.18 쇼핑 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큰 성수기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때 그런 경쟁 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그거 대비해서 실적은 조금 저희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은 늘렸는데 매출액이 안 오르다 보니까 조금 수익성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니스프리의 전략의 변화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힘을 빼고 현상 유지 정도만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니스프리를 그래도 온라인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니스프리 같은 이제 로드샵 점포를 줄이고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채널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줄이겠다라고 하고 나서 올해 아까 제가 170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는 계속 50개씩 줄여나갈 것 같아요. 2분기는 50개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3, 4분기도 크게 계획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없지 않을까. 축소하는 매장 수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거나 하는 모습은 없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정비 부담,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발생했던 임대료나 인건비 이런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고정비 부담이 주면 마케팅 비용과 같은 이제 변동비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에서는 영업이익률은 한 10%포인트 정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 구조조정 효과와 이제 나머지 브랜드들의 실적이 올라간다는 가정이긴 한데요. 2분기와 같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안 쓴다라고 하면은 중국 법인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거는 무난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생활건강은 후를 보유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설화수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향 매출을 고려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가요? 현재까지는 사실 후가 너무 잘해줬어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설화수의 그런 성장률에 대한 이슈가 사실 한 2, 3년 전에 계속 부각이 됐었고 현재까지는 후는 이렇게까지 가능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항상 질문이 그거였어요. 후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 라는 질문들을 과거에 좀 많이 받았었는데 2년 전부터는 이제 그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어차피 잘하는 브랜드 이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후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거란 질문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후는 믿고 보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화수는 작년 3분기에는 이제 시장 성장률 정도, 그리고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시장 성장률을 아웃퍼포하는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실적 흐름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설화수도 충분히 이제 대중고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두 업체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둘 다 뭐 결국에는 좋은 업체인 것 같아요. 둘 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매스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를 판매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구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기가 되게 판매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위탁 생산을 하죠. ODM 업체들에게 생산을 이제 주문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ODM 업체들은 이 제품들을 다 생산하다 보니 제품 자체의 차별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이 브랜드의 실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자체가 뭐 뛰어나다,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별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이 중저가 시장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럭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을 브랜드 업체들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에서도 이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모습을 LG화학건강이 좀 잘 포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브랜드를 계속 럭셔리 쪽으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게 전반적인 실적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럭셔리 지향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패키지 보시면 중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패키지예요. 중국인에게 딱 타겟팅해서 잘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 소비자들과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끊겼었거든요. 근데 이런 리세일러들과의 협업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브랜드는 노출도거든요. 소비자에게 얼마큼 노출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소비자가 인식을 하게 되고 각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후가 굉장히 그동안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LG화학건강, 아모레퍼시픽 두 업체 모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흐름 전망하고 있고요. LG화학건강은 뭐 기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작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연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반등하는 그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생건은 화장품주 최근 주가가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보통 이제 글로벌 피어랑 비교합니다. LG화학건강은 최근 주가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2개월 포워드로 뭐 30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여전히 다른 글로벌 피어들과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유효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보면은 35배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피어들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그리고 CJ도랑 비교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은 한번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안 좋다가 올해 좋아지는 그 턴어라운드 국면이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국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더라도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로레알은 뭐 40배 정도, 뭐 에스티로더는 지금 50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J도는 뭐 100배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을 보이는데, 이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표 주자들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색조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짚어보면 클리오는 이제 2분기 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클리오가 이제 색조화장품 부문에서 강점을 갖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클리오는 뭐 색조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색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 브랜드로서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트렌드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제품력과 기획력이 이것을 뒷받침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렌드 리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색조 ODM 대표 주자인 코스맥스나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과도 되게 협업을 잘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연구개발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트렌드 변화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유통 채널 변화를 굉장히 잘 포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로드샵 업체들은 사드와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은 지금 살아남은 업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클리오는 살아남았죠. 이 이유는 로드샵에서 H&B로 화장품의 유통의 큰 축이 옮겨지는 걸 또 잘 포착을 해서 H&B 쪽의 익스포저를 높였고 또 이제 H&B보다 이제 온라인이 좀 더 부각받고 있다는 것을 또 캐치해서 온라인 쪽에 대한 그런 힘을 국내와 해외 다 실어줬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통 채널을 바꾸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비자 노출도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클리오는 올해 영업이익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1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2분기도 사실 저는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좀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작년에는 안 썼는데 올해는 쓰겠다. 써서 우리 조금 그래도 실적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케팅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액이 더 잘 나오면서 비용을 썼지만 이 레버리지 효과들이 부각이 되면서 2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가 딱 이제 증액 흐름으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저가 너무 낮습니다. 3분기 뭐 15밖에 못했었고 4분기는 적자였기 때문에 2분기와 같은 그런 매출 상승 흐름과 이 레버리지 효과들이 부각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 4분기 뭐 무난하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우상향 흐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이제 연구원님께서 특별히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뭐 화장품 대형주, 중소형주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LG화학건강 아무래도 보시피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아무래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딱 현재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코스맥스입니다.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저도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었던 다른 투자자분들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셨던 그런 업체인데 눈물 짓게 했던 업체인 만큼 다시 웃음 짓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상증자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도가 더 부각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중국과 국내에서의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핵심 지역에서의 실적 상승이 전체적인 실적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법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작년 4분기 때 실적 쇼크의 원인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안 좋으면서 많이들 우려하셨는데 작년 3, 4분기 때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대비 더 안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YY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3,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좀 더 기대치를 높여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형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클리오도 3, 4분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으로 해서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색조 수요 회복과 이런 구조조정 효과들이 부각이 되면서 클리오도 좋은 흐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제 올해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되는 코스맥스, 클리오 같은 종목이 좀 편안하게 가볼 만한 종목이다. LG 아모레 같은 대형주는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실적 업데이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적에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하반기 화장품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